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죠. 네, 북한이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첫 번째로 처음에 장마당 형태가 생겼을 때, 장마당 형태가 등장했을 때 단속이 심하지 않았는지, 단속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내용에서는 뭐 통제 또 방관, 통제, 합법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걸치면서 그때 당시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 화폐 개혁과 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폐 개혁이 시장에 미친 영향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장 확산을 보는 북한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그 장마당 형태가 등장했을 때 북한 당국의 단속 현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단위들에서 이제 공급과 배급으로만 살았던 주민들이 1994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난을 마주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누구라 없이 경제난의 한복판에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할 형편이 못 됐던 거죠. 이제 안전원들이. 또 주민통제기관인 안전부라든가 행정지도기관들에서도 오히려 장사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좀 생물 달리한 그런 주민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주민들을 탓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골목과 길거리에 또 이렇게 무질서하게 앉아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좀 있었죠. 이제 말하자면 장사 자체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통행의 불편을 주는 그런 자리를 피해서 장사를 하라 뭐 이런 식의 통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던 주민들로서는 안전원들의 통제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해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던 안전원들도 먹을 것이 당장 없어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화가 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알아챘을까요? 그 당시에 단속의 강도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 도가 될까요? 1996년 말부터 장마당에 전담 안전원이 생겼어요. 장마당 자리는 없지만 전문 장마당 주재 그 안전원이 있었는데요. 시장에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단속을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군대 물품을 파는지 또 그런 당국이 불법 판매로 정한 전차선이라든가 통신선 이렇게 단속 물건들을 파는지 이런 걸 통제했고요. 농촌동원 기간이라든가 국가 명절 정치 행사들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시장 폐쇄 지시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있는데요. 북한은 고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이었던 2002년 초가을에 45살 이전의 그 나이를 가진 그런 여성들이 장마당 활동을 하는 걸 대대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당시 중앙여명위원회 각 산하, 각 도, 시, 군 여명위원회들에서는 각 부문위원회라든가 초급위원회들의 근로단체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 그 강연 제강을 모체로 해서 여성들은 사회동원에 적극 참여해서 인민들의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군님의 신여를 도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쓰여진 내용의 강연 내용을 강조했고요. 동시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 단속도 정말 매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여명에서도 당의 지시를 어기고 시장 활동을 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주 동맹생활총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 생활총화는 물론이고 분기동맹생활총화와 또 연간 결산총화에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것을 일상화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지역의 초급 여명위원회에서도 몇몇 여명 간부들이 장마당을 순번제로 돌면서 45살 이하의 여성들이 장마당에 있으면 이름을 대락해서 이름을 적고 해당 초급위원회가 어디냐, 초급단체가 뭐 몇 초급단체냐, 뭐 이런 걸 이제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가면서 그 처벌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2년 7월 2일 이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실행이 되면서 시장을 공식 인정하게 됐고요. 이후 한동안은 통제가 좀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위에서 언급한 화폐개혁이 있는데요. 화폐개혁과 그 화폐개혁 이후에 주민들의 의식에, 북한 주민들의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009년 화폐개혁은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식량난을 어느 정도 극복했던 북한 주민들이 안정된 그런 생활이 또다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이제 주민들은 당국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기를 좀 꺼려했던 주민들이 2009년 당시에 이제 화폐개혁을 경험하게 되면서 당국에 대한 불신의 싹을 틔우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줄만 알았던 주민들은 정말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된 그런 현실에 실망하게 되면서 더는 중앙, 더는 나라의 지시 등에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일명 무언의 결심도 다졌던 것 아닐까 싶고요. 저는 북한 주민들이 오늘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한 부분이 2009년 화폐개혁이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당시 화폐개혁으로 한지에 나앉아 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말은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자력갱생, 그게 원동력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죠. 화폐개혁으로 당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주민들은 북한 원화에 대해서 더는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는 당국이 화폐 관련 그 어떤 조치를 강행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달러나 위안화에 대한 선호가 강렬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실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천장사를 하던 한 여성은 화폐개혁 때 재산의 전부를 잃고 난 후에 화폐는, 북한 화폐는 전부 이제 모아두지 않는다,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특히 국경을 가까이 한 지역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국경과 거리가 좀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으로 수익을 이제 보게 되면 그걸 위안화로 교환해서 보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되겠는데요. 화폐개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화폐개혁은 북한 시장에도 주민들의 의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도 꽤 좋아합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말처럼 늘 우리 것이 제일이라고 여겨왔던 주민들은 화폐개혁이라는 경제 홍역을 치르게 되면서 불만과 실망을 거듭하였던 것 아닐까 조심히 진단해 봅니다. 이렇게 불만과 실망이라는 혼란스러운 속을 왔다 갔다 하다 마침내는 불신, 이 불신이라는 종착점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 주민들의 외화 선호도는 이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고 있는 현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것이 제일이라고 했던 그런 선조는 화폐 개혁으로 사실 주민들의 마음에서 살짝 떠났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북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달러라든가 위안화 사용 현황이 일반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고, 외국인들이 북한 시장을 찍은 동영상들에서도 이런 것은 좀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각은 어떨까입니다.
북한 시장의 확산에 대한 대부분 구체적으로 장마당 발생과 뭐 북한 당국의 통제 그리고 7월 1일 조치의 산물인 공식 시장 등의 이제 총체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 2010년대부터의 북한 시장의 흐름과 동향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북한 시장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총비서가 공식 등장한 후인 2010년대의 북한 시장은 이전 년대 시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조금이나마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 통제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2010년대 이후에 정부의 주민 통제에 대한 불만이 차츰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생계의 안정화가 자리 잡혔다고 보는데요. 일부 채널들에서 북한의 기근 현상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희 NK투자개발의 조사에 따르면 그런 동향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요즘 굶어 죽는 모서리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바 비슷한 말을 해온 주민들이 좀 많고요. 지난해부터 현재도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또 그런 여러 조치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 개장 시간을 좀 줄이거나 장사꾼들이 시장 입장을 격일로 이렇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 주민들이 생활상을 10년 넘게 저는 조사해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내부나 외부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런 시기로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였고요. 통제나 단속에 대한 걱정이 없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제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예라고 할까요? 좀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회 비용 부분이 있는데요. 장마당 단속이 심했던 그런 시기에는 모두 불만을 했죠. 돈 벌기도 힘들대. 내라는 것만 있다. 뭐 주는 것도 없고 달라는 것만 있다. 이런 식의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통제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했던 201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여러 비용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경제 생활적인 그런 여유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통제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경제 활동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모든 주민들은 하루 시장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시장료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개 시장에서 하루에 징수되는 시장세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도 이런 점을 눈여겨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도 해산농민시장의 총 매대수는 2010년대 이후에 4,100여 개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해산농민시장의 경우는 정상 운영을 한다고 보면 1일 시장료가 410만 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양강도에 있는 5개, 양강도 해산시에만 있는 5개 시장에서 매일 징수되는 시장료만 해도 상당한 액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볼 때 결코 시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윤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위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주민도 또 북한 정부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은 시장 자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시장을 폐쇄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